부모와 자식 간은 그 천륜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맺어준.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천륜을 저버리고 연을 끊고 사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로 멀리하고 떨어져 살아야 서로가 발전을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팔자들이 존재해요. 다시 무속적인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번 주제는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살아야 할 팔자가 있다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은 그 천륜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맺어준.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천륜을 저버리고 연을 끊고 사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로 멀리하고 떨어져 살아야 서로가 발전을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팔자들이 존재해요. 어떤 사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아들이나 그 딸의 배우자 자리에 엄마나 아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아들이나 딸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시댁이나 그 친정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결혼 생활을 거의 뭐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요럴 때는 그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간섭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자손이 더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꼭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천륜까지는 저버리지 않더라도 떨어져서 독립적 자주적으로 멀리 부모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좋았어요. 부부간에 금술이 좋고. 그런데 첫째 아이 낳고도 좋았고 둘째 아이 낳고도 좋았는데 셋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외박을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거칠어지고 말도 좀 안 좋은 쪽으로 독하게 하고 이게 겉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 때문에. 예. 다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가 양띠 말띠예요. 엄마 아빠는 궁합 좋죠? 물론 속궁합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띠라고 봤을 때 겉궁합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내가 실제 상담 사례가 많아요. 엄마 아빠는 양띠 말띠라 상합이라 참 인과 부분있고 그 전에 한두 명 애를 낳았던 애들은 다 띠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임신한 아이가 그럴 땐 쥐띠나 소띠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도 잦아지고 이럴 때는 참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났는데 일단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건강하시다는 전제 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계속 불화가 이어져 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 어떤 반사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자녀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 위에 둘째, 첫째도 그 효과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나 손에 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애가 좀 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말썽을 많이 부려요. 이 부모 자식 간에 안 맞으면 멀리 유학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좀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사는 것이 파국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간에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애를 낳고 나서부터 이제 복중에 가졌을 때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점점 사업도 삑사리가 나고 모든 게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그 현실적으로 떨어져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연구해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이혼과 부도와 자손의 건강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자손하고 안 맞으면요, 꼭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 자손을 사랑하는데 같이 살면 그 애가 아파요. 무병도 아닌데 자꾸 잔병에 시달리고 그런 경우 실제로 봤습니다. 그럴 땐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키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애가 좀 말썽을 부렸다고 한 대 슬쩍 체벌을 했는데 살 맞는 게 뭔 줄 아세요? 살짝 쳤는데 죽는 게 살 맞는 거예요. 물론 계모와 계부가 뭐 이렇게 학대해서 죽였다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친부모가 말 안 듣는다 한 대 때렸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잠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또 비일비재해요. 엄마 아빠가 삼재인데 자손도 삼재예요. 근데 애가 대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 학교를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기숙사에 웬만하면 들어가서 그 삼재 나갈 때까지 서로 안 부닥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언제 결혼 운이 들어와요, 선생님? 특히 여자아이들이 와서 나는 언제 결혼할 사람 만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사가는 날짜가 잘못됐다고 탈이 나는 확률이 높을까요? 이사가는 터가 나하고 안 맞아갖고 탈이 나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치로 언제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궁합을 봐서 결혼한다면 애 낳는 시기는 조절해서 낳으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상충과 원진이 심하게 끼는 그런 해에는 피임을 하셔서 애를 낳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존속 살인 같은 거를 저지르는 흉악무도한 범죄가 이따금 그 매스컴에 보도가 되죠. 그 전에 94년도 5년도 요때 뭐 예를 들자면 뭐 한약 건재상집 아들이 몇백억 재산을 가진 자기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집에 방화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복역을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주를 내가 들어가서 파보진 않았지만 10중 8구는 상충과 원진이 겹겹이로다 꼈을 거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출산하는 시기만큼이라도 철저한 피임을 하셔갖고 날짜 시간까지는 맞춰서 애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라도 그 연도 있지 않습니까? 좀 벗어나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실제 점사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여러 자손을 뒀는데 꼭 원진 상충 끼고 파살 끼고 이런 자손하고 문제 일으켜서 와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살쪘다고 무당집 가서 굿했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해야죠.